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양받으신 거예요? 서초현대아파트 네네. 고속도로 사이 두고 양쪽으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서울초등학교 위쪽으로 있는 거. 이단지입니다. 네. 서울초등학교짜리예요. 아, 네. 예. 그러면 요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네. 뭐 횟수로는 엄청 오래 지났으니까 당연히 금액은 많이 올랐을 텐데, 자, 네. 이제 보면은 강남권에 있는 여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렇죠. 네. 그래. 그 옆에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뭐 네. 아파트도 조용한 주택가고, 그런데 네. 이제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하철. 네. 이게 좀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하다는 거지. 아니요, 불편은 안 느껴요. 재걸음으로 한 7분? 아니, 굳이 제가 7분 남부터면. 굳이 제가 한번 흠을 찾아보는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강남의 여타 다른 아파트만큼 이렇게 쭉쭉쭉 오르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2014년, 15년부터 우리 아파트도 거의 그때 가격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금액 자체가 뭐 안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꼭 강남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우리께 좀 적게 오른 것 같아서 그걸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일단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거주하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걸까요? 요거를 매도하고 다른 데에 갈아타기를 고민을 하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아파트 갖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갖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요. 매도를 하고요. 좀 네네. 좀 옮겨보려고. 어느 쪽으로 옮기면 좋을까 하고요. 옮겨 보시려고요? 네네. 옮기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생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아, 돈이 그러세요? 조금 필요해요. 조금 모자라갖고, 할 수 없이 매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러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만 더 갖고 있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요? 네네네. 조금이라는 건 언제까지? 한 2년 정도? 2년 정도만 더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어우, 당연히 생활에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요. 아, 그래서 이게 보유세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이제 저희가 연금 갖고 사는데 연금 갖고 네. 사고는 괜찮은데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서 네. 조금 그러면 일단은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또 제가 오늘 이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제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진단을 해드리면 네. 또 이거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네. 지금 시청자님 상황은 이거를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 어디로 갈까요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리고요. 예. 일단은 이 현대 아파트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얘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시간을 빌어서. 네네. 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가장 큰 걱정이 나 혼자 내 입 풀칠하고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네.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자나깨나 저는 자식 걱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식들 뭐 교육적인 부분을 떠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1급 학군지라고 얘기하는데, 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래도 강남 내에서는 조금은 적은 비용으로 1급 학군, 1급 교육 그 어떤 지역을 네. 점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 강북 뭐 어디를 막론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강북에서 아직도 강북에 내가 거주하고 있지만 그래 나는 언젠가는 꼭 강남 들어갈 거야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분들이세요. 네. 그렇다고 보면 강남에 지금 특정 아파트 뭐 한번 해볼까요? 워낙 유명한 아파트 있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 30평대가
뭐 16억, 17억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18억까지 뭐 가고. 네. 그러면 그 아파트 판다고 했을 때 매도를 하고 강남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아파트 대표적인 아파트예요. 네. 우리 현대 맞아요. 아파트가. 네. 그러니까 요즘 15억 넘어가면 대출도 안 나오는데 네. 아파트 강북의 아파트 매도해서 강남으로 내가 갈아탈 수 있다? 저 같으면 갈아탈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갈아탈 것 같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아파트가 우리 보유하고 계시는 서초 현대 아파트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 공동 명의를 많이 하세요. 부부 공동 명의로. 네네. 그러면 제가 2019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알아봤던 이 공동주택 가격이 우리 서초현대가 아마 8억 중후반대였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2021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예시 가격 해놓은 걸 보면은 제가 짐작건데 한 9억 전후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6억씩 나눠서 12억까지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똘똘한 한 채라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부에서 워낙 다주택자에 대한 그 규제를 강력하게 내놓으니까 이왕이면 필요 없는 주택들 떨구고 똘똘한 1주택으로 갈아타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종부세에 대한 부담 없죠. 공동 명의를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몇 년간은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그거를 이제 종부세 부담 없이 강남에 입성하면서 1급 학군의 위력을 내가 체험하면서 추후에는 이쪽에 바로 인근에 보시면 저 왼쪽으로 보시면 그 남부터미널 자리가 있어요. 네. 남부터미널도 개발에 대한 호재가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아파트를 가르고 있는 이 경부고속도로도 이제 지하화 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수건 사업이거든요. 네네. 이 사업도 이제 진행이 좀 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들이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 지하화 사업도 있고요. 거기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양재역 부근으로 해서 저 아래쪽으로 보시면 양재 R&CD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일자리가 또 생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시간을 두면 둘수록 우리 아파트 주변의 환경들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의 가격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일단 우리 아파트 가격은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한 몇 년, 뭐 2, 3년간이라도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실제 공동주택 가격에서의 상승 여력은 뭐 올라가는 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종부세에 대한 걱정 없이 강남 입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한테 상황이 좀 되면 조금 이걸 갖고 더 보유하고 계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강남과 뭐 다른 지역, 그다음에 서울과 또 서울 이외의 지역들의 흔히 말하는 양극화가 정말 극명하게 갈릴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강남의 자리를 내가 잡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가 강남에 자리 잡고 싶다. 종부세에 대한 걱정도 없네. 이 강북에 있는 내 아파트 팔고 대출 안 일으켜도 지금 매수할 수가 있네. 얼마 크게 들이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똘똘한 한 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일착의 먹잇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초현대가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평형대가 30평대 갖고 계시나요? 네. 30평대면 지금 17억에서 18억 정도 되고 있는 거죠. 거의 18억 쪽으로 흘렀을 거예요, 지금. 네네. 지금 18억이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강북 쪽에 있는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 15억에서 18억 정도, 요 정도 사이에 형성이 돼 있는데 30평대들이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것들 뭐 2, 3억 정도 더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지금 40대, 50대에 이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사람들이 강남 입성하기에 딱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 그리고 추후에도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더 갖고 계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가격을 업해갖고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요. 네. 그러면 얘를 매도하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혹시 생활권은 혹시 염두에 두신 데는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이 지금 아, 여기는 뜨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 지금 그러세요? 매도를 할까 하는 많은 금액도 아닌데도 조금 이제 그러면 사실 강남권에서 이거를 던지고 다른 데를 간다라고 하는 건 또 여기가 굉장히 뭐 주택 가구 주변에 그 명문 고등학교들도 포진이 잘 돼 있고 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공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를 던지고 딴 데로 가신다라고 하는 건 참 애매한데 서초구를 떠나서 그러면 이 금액을 던지고 내가 조금 어떤 현금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 있는 금액을 놔두고 가신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네, 옆으로 동작구라든가 그러니까 네, 지금 서초구에 거주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작구 쪽에 흑성 뉴타운 있죠? 네네. 네, 흑석동이요. 네, 예. 흑성 뉴타운 쪽의 아파트 아마 지금 내가 매도하고 나서 네, 몇 억 정도의 여유는 생길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하신다고 해도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신축 아파트 쪽으로 한번 매수를 하시고 예, 그러면은 좀 그래도 그만큼 지금 내가 거주했던 이 서초동의 생활 권역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네, 앞으로 흑석동 같은 경우는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는 도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뭐 병원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네, 흑석 뉴타운 쪽에서 이 강남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제 9호선이 또 연결이 됐으니까 굉장히 또 수월하거든요. 네네.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뉴타운의 새 아파트니까 꼭 이렇게 이사를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이쪽 흑성 뉴타운 쪽이 어떨까라고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던 이 서초동에 있는 이 권역에서 너무 그렇게 멀지 않은 쪽으로 해서 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강남 권역 내에서 있는 게 좋겠고요. 강남 권역 네네. 내에서 뭐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는데 송파 쪽에 가면 이 금액으로 하기에는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 이런 쪽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거의 내가 그러니까 평형 이동이 돼가지고 크게 이렇게 돈이 또 여유적으로 남는 돈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지금 우리 아파트들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이사하고 나서 좀 허탈해하고 좀 심적으로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게 뭔가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 쪽을 공략을 해보면서 뭐 2017년, 16년 뭐 다 이런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제 들어서 있으니까 네, 흑석 뉴타운 쪽으로 하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뭐 앞에 한강변이라든가 뒤쪽에 뭐 또 현충원이라든가 이런 또 공원들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저는 한 2년 동안은 더 추가 보유인데 꼭 내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흑석 뉴타운 어떨까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